1970년대 제1교포 유학생들을 간첩으로 조작했던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재작년에는 자백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개봉이 됐었는데요. 지독한 고문 끝에 자신이 간첩이라고 자백할 수밖에 없었던 김승효 씨. 억울하게 누명을 쓴 채 한많은 세월을 살아온 그가 지난달 31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44년, 반세기 만에 누명을 벗은 기쁜 날, 고문 후유증 때문에 재판정에 출석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김 씨를 변호했던 법무법인 상록의 장경욱 변호사와 함께 그간의 사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번 재심 무죄 선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영화로도 소개가 됐었습니다만은, 정말 이 44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는 얘기,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회부터 좀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김승효 선생님은 제1동포 모국 유학생으로서는 서준식 형제 다음으로 혼자서 74년도에 간첩으로 조작이 되셨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당시에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었는데요. 김승효 선생님 이후로 많은 제1동포 모국 유학생들이 80년대까지 간첩으로 조작되었습니다. 예. 다행히 어떻게 보면 최초의 학생 운동의 배후에 제1동포 모국 유학생이 있다고 했던 김승효 선생님 사건이 드디어 무죄가 되면서 그동안 유신시대 억압의 어떤 고통의 시절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승효 선생님이 그때 그 나이가 몇이었었나요? 20대 초반 정도 됐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서울대 경영학과 재학 중에 예. 연행이 되어서 친구들과 일본에서 뉴스에 나온 얘기들을 했다라는 것이 주된 국가보안법 방공법 위반의 죄 혐의였습니다. 예. 김승효 선생님이 지금은 연세가 어떻게 되나요? 44를 더하면은 한 60... 저도 연세는 지금 거의 60대 중반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건강은 지금 어떤 상태시고요? 이번에 지금 재판정에 그게 가장 안타까운데요. 예. 지금 이 재심 관련해서 이렇게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묻기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전혀 그런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못 하시고 집에만 갇힌 채 또 그전에 정신병원에 수용 한 20여 년 생활하면서 거의 폐인 생활 다름없이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심 무죄 소식을 제가 형님께 꼭 잘 설명드리라고 말씀은 드렸지만은 제가 직접 한번 가서 뵙고서 한번 이 무죄 소식, 기쁜 소식을 한번 잘 설명해 보고자 제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가 고문 후유증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번 재심 무죄를 내린 판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 가혹행위와 조현병, 정신분열증 사이에 인과관계의 개연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직접적인 증거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저는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이렇게 정신분열 증세를 앓게 되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 어디서 조사를 받으셨죠? 중앙정보부입니다. 그러면은 74년도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을 받으셨고요. 당시 74년 5월 3일부터 21일까지 거의 18일, 19일 동안 불법 체포 감금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문이 저질러지지 않았다 이런 당연히 고문이 저질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당시 중앙정보부 하면은 간첩 사건 수사를 어떻게 했을지 이거는 짐작을 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김 선생님이 당시 받았던 혐의가 어떤 거였습니까? 그 고문에 의해서 허위 자백한 내용은 주로 대학 친구들, 한국인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눈 것이 다
일본에서 뉴스에 나오는 예. 그런 부분들이 북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했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포섭하기 위한 간첩 활동의 일환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 해서 주로 그런 이적 찬양 고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예. 일본에서 이런 부분들을 기령을 내려준 선배가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공작원이다 이런 식으로 한 사건인데 다 날조된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일동포 대학생이었는데 한국에 온 지 한 1년 만에 제일동포 네. 이제 간첩으로 이렇게 조사를 받았던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당시 그 언론들이 아주 떠들썩 했었다고 하는데요. 네. 뭐 간첩 잡았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 대서특필도 하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뭐 간첩 활동했다는 뭐 내용 같은 거 이런 게 재판에서 뭐 제시가 되고 그랬었나요? 다 자백밖에 없습니다. 아, 이번에도 보면 재판부에서 그 본인의 어떤 법정에서의 자백은 예, 제대로 한글도 모르고, 제대로 한글도 제대로 알기 전에 이런, 공판정에서의 어떤 일부 자백, 이런 부분도 다 증거로, 어떤 신빙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무죄를 내렸고요. 예. 그 외로는 다, 친구들의 예. 어떤, 겁먹은 친구들이겠죠. 와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라는 게, 증거로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부분도 다 예. 이번에 재판부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혀 위험성이 없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무죄가 됐습니다. 네. 예, 이번에 재심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던 그 이유는 뭐 어떻게 밝혔습니까? 재판부는 그 수사기관 검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증거, 그러니까 자백 조서들은 다 불법 체포 감금에 의한 당시에 임의성 없는 자백이다라고 해서 다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했고요. 예. 그 수많은 친구들의 증거, 그 진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나 그 친구들이 법정에 나와서, 진정 성립을 인정하지 않아서 증거로 될 수 없고, 예. 그 중에 한 친구가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한 부분은 오히려, 그 김승효 선생님한테 유리한 얘기, 로 해서,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예. 무죄 선고를 내린 거는 뭐 이제 반가운 일이었는데 이제 재판부가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고문가혹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이제 안 했어요. 진위파악이 어렵다는 거였는데 이거는 네네. 정말 뭐 진위파악이 불가능한 거였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개연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도 직접적인 판단은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판결문에 없습니다. 고문가혹행위를 적극적으로 인정은 하지 않으셨는데요. 그것이 예. 고문가혹행위를 부인한 것은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18일, 19일 불법 체포 감금이라는 시기에 이 고문이 있었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고문이 있었다라고 봐야지 그것을 어떤 직접 증거를 지금 거의 40여 년 지나가지고 더 지나서 저희가 입증을 할 수 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상식적으로 상식과 경험칙에 의해서 고문가혹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예. 사실 44년 전에 고문이 있었다면은 그 증거를 제시한다는 게 참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시절에 사실 한국 사회에서 간첩이다 이렇게 낙인 찍히는 건 정말 천연과도 같은 그런 일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승효 씨나 가족들 삶이 완전히 이제 망가졌을 것 같은데요. 네. 김 선생님이나 이제 가족들 같은 경우 앞으로 지금 어떻게 이게 삶을 꾸려왔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갈 계획인가요? 그 서울대 경영학과를 다니던 멀쩡한 학생이 고문으로 인해서 정신병을 얻어서 지금까지 폐인되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하고요. 네. 형님 집에서 돌보는 분의 의지에서 지금도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거 한국에서 고문으로 간첩 조작된 그 후유증이 틀림이 없고요. 그래서 네. 저희는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이나 예. 국가 배상을 하고 또 이 무죄 판결의 소식이 혹시라도 좀 이 정신병을 털 수 있는 어떤 조그마한 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좀
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예. 뭐 형님이 지금 무죄 판결을 가지고 가셨는데 뭐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예. 예, 뭐 어떤 반응을 보였다 이런 얘기를 아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아주 꾸준히 저희가 그 병마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국가에서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예. 뭐 치유라든가 이런 대책을 좀 세워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간첩 조작 사건으로 판명이 났을 때 법원에 의해서 국가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는 조치를 취한 것들이 있었나요? 지금은 주로 형사 보상, 국가 배상, 금전적인 부분으로 지금 국가가 예. 뭐 그 외로 고문과 관련된 뭐 그러니까 심리적인 치유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오히려 그 국가 배상금을 이렇게 피해자분들이 조금씩 기부를 해서 민간에서 예.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예. 아직 뭐 이런 간첩조작 사건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어떤 기록을 남겨둔다든가 전시를 해서 후대 교훈을 깨친다든가 이런 또 피해자들을 위한 원호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제대로 국가의 어떤 정책이 아직은 부재한 상태입니다. 예, 예. 참 본인이 이렇게 누명을 벗고 무죄 선고를 받은 것조차도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참 안타까운데요. 그동안 사실 뭐 김승효 선생 말고도 뭐 간첩 조작 네. 사건 피해자들 뭐 상당히 제법 있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 다들 이런 경우는 어떤 상태들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 제일동포 분들 중에서 간첩으로 한국에 오셨다 간첩 조작되고 이런 분들이 거의 저희가 150에서 200명 정도 있다라고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한 30분에서 40분 사이 제가 정확한 통계를 못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가 지금 재심 무죄를 받으셨고요. 예. 그래서 좀 국가에서 이런 분들 과거 예. 제일동포로서 모국에 왔다가 간첩으로 뭐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은 이런 명단을 좀 해서 좀 그분들한테 재심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뭐 지금 아마 일본에서 한국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계실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예, 예. 분들을 좀 국가에서 찾아서 좀 예. 여러 가지 뭐 재심을 안내해 준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얘기 지금 나온 이런 그 제일동포 간첩 사건들이 주로 70년대 중반에 기승을 부렸었죠. 가장 많았었죠. 제가 한 사건 중에는 뭐 60년대, 70년대, 예. 80년대. 예. 80년대에는 또 보안사에 의하여서 간첩 모국 유학생들이 또 간첩으로 조작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네. 80년대까지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왜냐하면 예. 그 일본의 제일동포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많이들 또 일본에 가 계셨기 때문에 예. 여기 또 거기서 뭐 총련 활동을 한다라든가 하다 보면 여기 또 가족들이 있고 하다 보면 뭐 접촉을 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다 또 가족들이 간첩으로 이렇게 조작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 그렇죠. 6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네. 예, 정말 뭐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정말 네. 아주 순환의 삶을 사는 뭐 그런 일들이 됐을 것 같은데, 예, 이제라도 이 조작의 내용 뭐 결백하다는 거 이런 게 이제 밝혀져서 먼저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장 변호사님도 그동안 뭐 애 많이 쓰셨고요. 예, 네, 오늘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법무법인 상록 장경욱 변호사였습니다.